자, 381페이지의 경매, 공매 이쪽에 이제 그림에서 세매각, 제매각 각각 채색해 주시고요. 세매각은 언제, 제매각은 언제 하죠? 세매각은 유찰됐을 때 하고요. 제매각은 대금을 미납했을 때 하죠. 한 장 넘기시고 382. 경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권리 분석인데요. 권리 분석 쪽에 언제나 소멸되는 것, 말소되는 것 중에 네 가지 권리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얘네들이 지워지면서 자기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를 정리해주는 지우개 권리, 고마운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경매, 공매 비교 박스에 보니까 가운데 수탁재산 공매, 같은 말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필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다만 몇 회 이상 유찰되면요. 3번 이상 유찰되면 받을 필요 없다.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신청 대리 파트가 있는데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박스에 중개업 등록과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표 이쪽이죠. 비교표. 일단 그거 좀 중요하고 중개업 먼저 등록을 하고 대리업을 나중에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을 해야만 대리업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대리업은 겸업 업무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상관성 이런 것들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로 들어갈게요. 385 1번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대요.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냐면 경매니까, 여러분 빵점이라고 그랬고요. 계약이 아니라서, 계약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농지니까 뭐는 내야 돼? 농취증은 내야 됩니다. 이건 농취증은 뒤에 2번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농취증 제출해야만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부터 끝까지 쭉 채색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제까지 돼야 돼요? 거기 뒤에 보면 그걸 내면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야 되겠어?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내야죠.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내야 그걸 허가 결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못 내면요. 프로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거 중요합니다. 별표도 한번 할게요. 3.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 밑줄 한번 하실게요. 소액 임차인. 이 소액 임차인은 뭐 된 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압류된 집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 들어간 집에. 그럼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적을게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 이거 인정해주지 않아요. 4. 주택 경매에 있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인 대지가 포함해서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 맞고요. 5. 경매 부동산 관련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는 권리? 등기되지 않으면서도 대항력이 있어서 그대로 인수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게 맞습니다. 2번 경매에서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까? 네. 왜? 이게 기준권리라서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니까 언제나 소멸. 2. 담보가등기도 언제나 소멸됩니까? 네. 같은 이유고요. 3. 전세권은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는데 압류랑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늦다는 얘기죠. 늦으면 압류, 가압류가 뭐가 있어? 오히려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세권은 뭐 돼? 소멸하는 게 맞죠. 4.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조금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압류보다는 우선인데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비해서는 늦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된다. 왜냐면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싹 정리가 돼야 되겠죠. 4번 틀렸고 5번 문항에다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건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변제에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 그렇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변제를 청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자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치만 하고 있는 거야. 유치만. 예, 그러면 이제 경매 매수인이 갚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3번 경매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가 빠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랬는데 일단은 그 경매 비용이 있으면 그게 제일 빠른데요. 경매 비용이 없어요. 지금 항목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비 유익비인데 필요비 유익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비읍번이 들어가네요. 비읍번.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요게 이제 일단 필요비 유익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액채우선, 소액채우선, 기업번, 그리고 이제 당해세, 시효세에 있는 당해세, 당해세 주고 나오면 이제 일반 그 우선면제권, 니은번에 있는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빠지면 이제 공과금 같은 거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가 뭐가 받을라나요? 임금채권, 임금채권,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미음번에 일반 임금채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일반 임금채권은 몇 월분 초과하는 3월분 초과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3월분 초과. 그러면 만약에 3월분까지는 뭐하고 순위가 같아? 3월분까지 임금채권은 뭐하고 순위가 같으냐면 소액하고 같아. 소액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3월 초과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의료보험료 받고 가장 마지막에 일반 채권이 가장 마지막에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4번 문제는 별표 한번 잡을게요. 좋은 문제인데 틀린 거. 예. 전세권이 최고 선순위래요. 전세권이 제일 빠르대. 그럼 얘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지. 예. 그런 거죠. 2. 담보가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돼 있대. 그 얘기는 담보가등기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네. 그럼 얘가 소멸돼? 아니면 소멸되지 않아? 소멸돼야 돼. 왜냐면 기준 권리니까.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최고 빠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에요? 안 좋은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이에요. 그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후 권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2번 틀렸고. 3. 배당받을 채권자가, 그러니까 배당받을 채권자라는 말은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수인인 경우 이랬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낙찰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낙찰을 받을 때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냈지 90%는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뭐를 내야 될 채무도 있어. 90%를 마저 낼 채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뭣도 있고 뭣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상계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 상계 신청. 법원에서 그거 받아주고요. 4. 강제경매를 위해서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강제경매는 집행권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그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거는 판결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5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우선면제권이 없으므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채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가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우선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그러니까 빠르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가처분만 우리는 조심하면 되는 거죠? 선순위인 가처분. 그거는 인수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5번도 별표 한번 할게요. 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순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보전 가등기에다가 채색하시고 질문.
담보가등기랑 보전가등기랑 다른가요? 예, 어떻게 다르죠? 담보가등기는 돈을 목적으로 하죠.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전가등기는 소유권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전가등기가 제일 빠르다는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인수해야 돼. 뭐 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그렇죠? 예,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합니다. 소유권 뺏길 수 있죠. 그 보전가등기 본득이 치면. 이 매각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저당권이랑 담보가등기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소멸합니까? 예. 그래야 얘네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니까.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다시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요 말이 나오면 글자 그대로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대항력이 있대. 그러면 경락으로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항력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3.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대. 최선순위 전세권이니까 가압류보다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했대요. 배당 요구를 했대. 그러니까 돈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죠. 전세권은 인수돼, 소멸돼? 소멸돼야지. 인수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을 취득한 유치권. 거기까지 채색을 좀 할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항목인데 유치권이 원래 인수되잖아요. 경매에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된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대. 압류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대. 그러면 그 압류의 효력에다가 밑줄 하시고요. 압류의 효력은 무슨 효력을 갖고 있지? 이제 처분 금지. 그렇죠? 네, 처분 금지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그게 압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마라고 해놓은 거야, 지금. 처분하지 마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점유권을 처분을 한 거야. 점유를. 그래서 유치권자가 뭐를 취득했어? 점유를. 그러면 뭐에 대항할 수 없는 거냐면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유치권자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수인에게 경매 낙찰받은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대항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는 뜻인가? 아니요. 네.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야? 뭐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역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소송을 붙을 거 아니야. 누구랑 누구하고. 유치권자하고 매수인에게. 그러면 누가 깨진다는 얘기야? 유치권이. 그래서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유치권은 위험하지 않는 유치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소멸시킬 수 있어요. 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위험하지 않은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소멸되는 유치권이에요, 이게. 그 대신 뭐 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은 인수돼. 압류 전에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굉장히 위험한 그 유치권이 되는 거죠. 6번.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했다네. 그럼 X건물에 1번 저당이 있다고 한번 일단 잡아보고요. 이건 갑이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또 취득했대. 을 전세권 또 취득했고요. 예. 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또 취득했대. 그 대신 이제 이 저당권만 보면 2번이긴 하지만 순위번호로 하면 3번까지 내려갔겠네요. 그리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밑줄을 한번 할게요. B가 세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까지 밑줄. B가 세는 지붕을 수리한 채권이 있대요. 이거 결련성이 있을까요? 결련성 없을까요? 결련성이 있어. 이거 소위 이제 비용상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결련성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유치권이 경매 신청 전에 이미 만들어졌대요. 그럼 이건 대항력 있는 유치권이란 말이에요. 옳은 거 1.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유치권도 있지만 이런 권리들도 있잖아요. 무슨 권리는 다 지워지는 게 맞아.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게 뭐야?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은 싹 지워지는 게 맞는데 무슨 권리는? 유치권은 살아남는다고. 유치권 살아남아. 예.
2번 을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저당권도 지워져야죠. 3.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3번이 정답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락이는 무슨 값을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 수리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치권자가 뭐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유치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잖아요. 4. 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을 제한 모든 권리, 전세권도 지워지죠. 5.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정의 유치권 제외한, 전세권 지워지는 게 맞습니다. 자, 7번. 실제로 위험성이 가장 적은 거. 1번. 등기부에 선순위로 지상권이 있대요. 지상권이 있으면 위험해? 뭐가요? 그 지상권이 선순위니까 인수되잖아. 예,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고. 내가 사용수익을 못하잖아. 그만큼 위험한 거지 뭐. 예. 2번에 선순위로 가처분이 있대. 위험해? 뭐가 위험해? 소유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지 뭐. 아주 위험하죠? 3. 등기부에 선순위로 담보가 등기가 있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이거부터 지워질 거니까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4번. 역시 선순위로 전세권이 있는데 얘가 뭐를 안 했대네요. 배당 요구를 안 했대. 그럼 이것도 인수. 위험하죠 그만큼. 5번에 선순위보다 앞서서 전위신고는 되어 있고, 거기까지 밑줄 한번 짚고요. 뭐는 있고, 대항력은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밑줄 하시고, 뭐는 없는, 우선변제권은 없는.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는, 그것도 다수의 세입자들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나가라고 못하죠. 대항력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 그럼 인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기간까지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내주면서 나가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위험한 거죠. 그죠? 예. 자,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예, 틀린 거 1번. 가압류 집행 후. 우리가 가압류는 왜 하죠? 돈 받으려고. 근데 가압류 집행 후에 이제 결국에 이제 경매가 됐대. 그럼 결론. 배당받을 수 있어, 없어? 가압류권자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압류 왜 하냐고. 돈 받으려고. 근데 그게 경매가 들어가서 가압류 해놓은 이후에 그럼 경매에서 배당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가압류한 건데? 네, 당연히 해줍니다. 2.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계속 유지? 배당요구 종기. 3번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항력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는데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으니까 당연 배당, 신청 배당, 당연 배당 따라서 얘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4번 틀렸네요. 5번 신축 중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얘네들은 공동주택이잖아요. 동호수 표시 없이 부지 중에 일부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했으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죠. 네, 그런데 특정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정정을 했대. 바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까? 예, 바꿨으니까. 그 대신 정정한 날, 정정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겠죠. 9번이요. 예, 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 주임법에 의거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기일 이후라도 매각 허가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채색 별표하셨던 것 중에서 배당 요구는 무조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돼. 예, 어떤 특별한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됩니다. 질문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정하는 그 기간까지 해야 돼. 무조건 물건마다 다 정해집니다. 이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원래는 기일이었는데 이게 무슨 제로 바뀌었다 그랬죠? 기한제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기일은 그날 내는 거고 먼저 내면 안 되는 거. 기한은
그날까지 내는 거. 먼저 내도 되는 거. 그럼 먼저 냈다고 치죠. 전부 납부했는데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아니면 즉시 취득해. 즉시 돈 낸 즉시. 예, 그래서 뭐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등기하고 상관없이 돈을 납부하기만 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이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하나를 10억짜리 물건을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절차가 빠르게 속행되는 게 좋아? 아니면 막 2년, 3년 끌어가는 게 좋아? 왜? 이게 만약에 뭐 2년, 3년 끌어가면 내가 10억짜리를 낙찰받았으면 내가 얼마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놓은 상태지. 지금 1억을 걸어놨잖아. 근데 이게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손해인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속행하는 게 좋잖아. 근데 누군가가 내 허가 받은 거를 항고하면 나는 불리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 항고가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항고가 쓸데없는 항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항고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항고장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요. 항고 이유를 적어야 되거든. 항고 이유에다가 이렇게 써요. 항고 이유 해놓고 추후 제출. 이걸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어. 이것만 내면 1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되냐면 추후에 내 안 내? 안 내. 왜냐면 낼 게 없거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하되잖아요. 그럼 각하되면 또 내. 이걸 뭐라고 그래? 재항고장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라고 써? 또 추후 대출. 이러면 또 1년 또 끌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경매가 이게 되게 위험했던 제도였었는데 이거를 없앤 게 아니라 이걸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돈 걸어라 이 말이야, 이제 앞으로. 너도, 항고하는 애도. 그 대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를 걸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걸 걸고 들어왔는데 쓸데없는 항고로 밝혀지잖아? 몰수할 거예요. 그래서 항고가 거의 없어졌어, 이제. 예, 몰수한다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항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으면 항고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10% 몰수당할까 봐. 예, 지금은 항고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겠죠. 옛날에 비해서. 4.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기일에 실시하는 기간 입찰과 입찰 기간 이내에 실시하는 호가 경매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고요. 기간 입찰, 호가 경매, 그리고 기일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일 입찰. 뒤에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5.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개시결정 이전에 전입했대. 그럼 이 사람은 보호해줘야 돼? 보호하면 안 돼? 보호해주는데 얘가 대항력은 없대. 그러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인도명령은 대항력 없는 애들을 내보내는 게 인도명령이에요. 그러면 다시 대항력 있는 애들을 내보내는 건 뭘로 내보내야 되겠어? 명도소송.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인도명령은 대항력 없는 애들 내보낼 때, 대항력 있는 애들은 명도소송. 그러면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하고는 인도명령을 해야 돼? 명도소송을 해야 돼? 그때는 명도소송을 해야 돼. 자, 10번이요. 10번. 옳은 것 1. 기일입찰에서 하루 정해놓고 하는 게 기일입찰인데 매수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 일단 그 보증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의 10분의 1이에요?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이에요.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기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매수인에게 통지해야되고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 기일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줘야 돼. 기일 아니고 기한. 2번 문항을 만약에 여러분이 29회 본시험에 만약에 이거를 본시험 문제로 접했다면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대부분 못 찾아냈겠죠. 그래서 이런 함정들은 처음 경험한 함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고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됩니다. 3.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죠. 책임은 있잖아요. 뭐가 없을 뿐인 거야? 채무가 없을 뿐인 거죠. 조심하시고요. 5.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면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11.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것 중 옳은 것 찾아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1.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신청 배당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냥 다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2.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매수 신청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로 합니다.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취증이 관청의 증명이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 매수 신고 시에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언제까지 돼? 허가 결정 전에 낸다고. 그래서 허가 결정 전까지만 내면 돼요. 매수 신고 시에 낼 필요 없고요. 4.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주고, 그렇죠?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1등 안에 최고가 매수, 차순위는 2등 안에한테 각각 통지하고, 너네들 돈 낼 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돈 안 내면, 이제 차순위한테 기회를 주고, 차순위도 돈 안 내면, 그때는 재매각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4번 맞고,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취하됐다는 거예요. 취하됐다는 게 뭐예요? 경매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압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12. 경매하고 공매 비교 문제인데 옳은 거 1. 경매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1번은 별표를 하나만 먼저 해주시고요.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몇 회 이상 유찰되면요. 3번 이상 유찰되면 면제가 되는 조건은 있죠. 이 경매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제도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라고 합니다. 경매는 분할 납부 제도가 없어요. 오히려 공매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경매는 일시 완납해야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매각 가격 면에서 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것이 단점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공매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보통 수수료를 받아요. 공매 수수료. 그만큼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그 내용이고. 4. 외국인의 경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지. 있는데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몇 월 안에 신고해야 되지? 6월 안에. 그죠? 공매도 마찬가지고요. 5. 경매는 법원에 의하여 실시되나? 그렇습니다.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합니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받고 해준다는 얘기야? 수수료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는 13. 틀린 것 1. 대금 납부 기한은 통상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지정되는 거 맞고요. 이 매수인이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무슨 매각 넘어가? 재매각. 다만 이제 3번에 재매각을 실시할 경우 재매각 기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안 낸 돈하고, 그렇죠? 지연 이자랑 그다음에 비용 같은 거 부담하면 재매각 절차는 뭐돼? 중단.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늦게라도 돈 내면 되는 거고요. 4.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 허가 결정을 결정 기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무슨 결정 받아? 불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을 선고받는다 옆으로 화살표시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보증금 10% 몰수당해. 내가 이거 돌려 못 받는다고. 그런데다가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내가 목적 달성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농지 입찰을 할 때는 미리 뭐 해보고요. 알아보고. 어디다 알아봐? 시구 읍면에 가서 내가 직업이 뭐고 어디 사는데 이거 내가 낙찰받으면 농지증 발급 가능할까요? 그거 다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때 입찰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5번 경매 행위에서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가족, 경매 부동산의 감정인 그 친족은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가능한데 한 명 못해. 누가 안 돼? 감정평가사와 친족은 안 돼. 왜 안 돼? 얘네들은. 얘네가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14요.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건 1.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이 되거나 또는 등기가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기고 압류 효력이. 2번. 부동산 매각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호가, 기일입찰, 기간입찰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할 거고요. 3.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3번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밑에 여백에다 사례를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선순위 전세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얘가 배당 요구를 했대.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찰하기 전에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얘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뭐 할 거고요. 배당 받고 뭐 하겠구나, 소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배당 요구 의사를 철회해버리면 뭐로 바뀌어요? 인수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철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배당 요구 정기 이후에는. 전에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리하고 그러면 안 돼. 4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뭐의?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5.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있다 그랬죠. 근데 항고는 뭐의 10이요? 매각 대금의 10이야 또. 혹은 매각 대금의 10%를 걸어야 되고 이거 쓸데없는 항고로 밝혀지면 그죠? 몰수당한다 그랬어요. 15. 틀린 것 1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신고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이거 계속 나오는데 뭐가 맞다고요?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2번 문항을 별표를 일단 좀 하겠습니다. 차순위라는 제도 있잖아요. 이 차순위는 예비번호를 받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순위는 그 신고액이, 그러니까 차순위가 원래 신고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1등 안에 있잖아요. 그 1등 안에가 써낸 금액에서 뭐를 빼? 보증금, 그러니까 그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이걸 빼.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뭐를 할 수 있대? 차순위. 그 넘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럼 누구를 차순위로 해? 제일 높은.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밑에가 차순위가 되는 거죠. 그 2번과 관련해서 사례 문제가 바로 16번 문제예요. 그거를 먼저 볼게요. 가로놓기 문제.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이 있는데 얘가 을로부터 매수신청 위임을 받았고요.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격 2억짜리 부동산을 입찰하였대. 최저 매각가가 2억짜리면 매수신청 보증금은 얼마야? 2천만 원이지? 그런데 최고가가 얼마를 써냈냐면 2억 5천을 써냈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2억 5천 빼기 2천. 왜냐면 최저 매각가가 2천이니까. 그럼 얼마를 넘는 사람만, 2억 3천을 넘는 사람들만 차순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3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까? 예. 자, 거기도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놔 볼게요. 사례. 전세권 있잖아요. 예. 전세권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경매 나오겠네? 뭘 경매한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매수를 했고 얘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어. 그러면 뭘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지. 왜? 전세권을 경매하니까. 네. 그럼 얘는 대금 완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각의 목적인 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이면 소유권 취득할 때고 지상권이면 지상권 취득하고 그러는 거겠죠. 4.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뭐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빠른데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아요? 예. 5.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수인.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수인은 뭐한 사람이죠? 돈 안 낸 사람. 돈 안 낸 사람. 그럼 얘는 괘씸죄에 걸렸을까요? 네.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자, 17번 문제. 틀린 거 모두 몇 개. 자, 일단 기억번은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랬고 니은번. 기억번 맞았죠? 니은번. 법원 경매의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2회 유찰이 아니라 3회 유찰 시에 면제가 되겠죠. 니은번 틀렸네요. 디귿. 법원 경매는 일반적으로 입찰 방법에 의하지만 공매 중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요 공매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가능해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이제 만나서 조건 협의해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니을.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뭐 할 때? 넘을 때만 할 수 있죠. 미음. 공유물 지분을 경매할 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거기다 채색을 한번 할게요.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 이거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B 지분에만 저당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경매에 나온다면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입찰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등 한 사람을 뭐라 그래? 최고가. 근데 얘가 써낸 금액하고 똑같이 얘도 써낼 수 있다는 얘기야. 동 가격으로. 그럼 얘가 이제 우선 매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더 우선권이 있는 거야? A한테. 그러니까 얘가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신분이 바뀌어. 최고가가 아니고 이제 차순위로 바뀐다고. 왜? 얘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금액적으로다가 더 높일 수 있어 없어? 안 돼. 금액적으로 높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금액으로 얘가 우선 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얘가 써낸 금액을 오픈한 상태에서 우선 매수하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야? 오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개찰이라고 하는데 다 열어보고 얘가 써낸 금액하고 동액으로 나 요 금액으로 뭐 할 거야? 우선 매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우선권이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누가 다 가져가니까. 타 공유자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그럼 얘는 신분이 뭐로 바뀐다고? 자순위. 그럼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 포기 못 하겠어? 포기 가능해. 나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집에 갈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우선 매수 안 들어오면 얘가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할을 해서. 근데 분할이 안 되는 땅이면 현금 분할. 뭘로 나눠서? 돈으로 나눠서. 이때도 경매가 넘어가. 현금 분할할 때도. 그래서 돈으로 바꿔서 뭐 만약에 1억에다가 5천만 원씩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B. 위의 경우 종전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자동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고 그 주인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가 맞아. 포기할 수 없다 아니고요. 시옷.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때문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해야 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되겠죠. 자, 이제 18번 문제부터 매수 신청 대리 쪽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소공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소공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소공은.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면 대리를 하면 안 돼. 소공은 입찰 대리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입찰 대리는 개공만 할 수 있거든.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하죠? 직접 출석주의. 그래서 개공이 직접 가야 되고 소공을 보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공이 만약에 입찰 신청 대리에다가 적발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소공이 입찰 대리 너무나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공이 돼서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19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챔피언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는 중개법원이 있었는데 얘가 인천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해놨고 서울 강남에 하나, 분당에 하나, 구리시에 하나, 분사무소 3개 뒀대. 그러면 얘가 중개업만 한다고 하면 보증이 얼마야? 5억. 왜 5억이야?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3개니까 5억이죠. 그리고 얘가 대리업까지 하면 곱하기 2 해서 얼마야? 10억 필요한 거죠. 최소액이.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 20번 문제는요. 상단 하단 아무데나 여백에다가 요거를 좀 하나 먼저 적어놓고 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대리업을 받아줘요. 중개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건 경업 업무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취소 먹은 거야. 그러면 대리업에도 영향을 줘? 예, 어떻게? 취소. 똑같이. 이거 못하면 이것도 못하는 거지. 근데 여기 폐업을 했대. 폐업을 하면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도 안 되지. 안 되는데 여기다 안 돼요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해요? 취소. 그러니까 여기가 폐업하고 여기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취소. 대신 이 취소는 뭘 잘못해서 당한 취소가 아니니까 얘는 3년 결격이 적용되지 않아. 이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하면 다시 할 수 있다. 자, 이쪽이 업무정지 먹었어요. 중개업. 네. 그러면 대리업에도 업무정지 먹어야 돼.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 못하면 이거 당연히 못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 여기 휴업을 했대. 그럼 여기도 원래 뭐 하는 게 맞아요? 휴업해줘야지. 근데 여기는 방치하면 지방법원장은 여기를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업무정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4가지 있는데 종류가 요거 좀 비교적 중요하고 알아셔야만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럼 20번 문제는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랬잖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중개업 관련한 금지 행위를 했대. 칠판 잠깐 볼까요? 중개업 관련한 금지 행위를 하면 절취, 상취. 그럼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 뭘로 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매수신청 대리업은 취소해야 돼. 21번 문제로 내려가고요. 틀린 것 1.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게 맞아요? 지방법원장. 2.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얘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정해?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하고 전혀 다른 거죠. 법원행정처. 2번 틀렸고 3.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 직접 출석주의. 누구 보내지 말고? 소공 보내지 말고.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대. 물건이 하나인데 2명을 입찰하면 어떻게 되겠어? 1명은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하지 말래요. 5.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쪽도 수수료 받고 하는 거 맞죠? 22. 틀린 것 1.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를 못해요? 매수신청 대리업은 당연히 못합니다. 2.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지만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은 어디 가서 해? 지방법원장. 3.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 법원행정처. 4번 문항에다가 별표 2개 할게요. 이쪽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개업은 보증을 선등록 후 보증하니까 이게 등록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뭐 먼저 해? 선보증 후 등록하니까 그건 등록 요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겠죠. 23 매수신청 대리인 위임을 받은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신청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문에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 이게 얼마냐면 옆으로 화살표 해주시고요. 뭐의 10%? 아까 우리 계속 해봤잖아. 최저 매각가의 10% 그게 이제 그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이 되는 거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뭐 할 때? 넘을 때 할 수 있고요. 3. 공유물 지분이 경매될 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지요. 있고 없다가 아니고. 4.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러니까 매수인이라는 건 1등한 애가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먼저 냈으니까 즉시 매수 신청 보증, 즉 최저 매각가의 1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5.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거기도 채색 한번 할게요.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임차인한테도 공유자 우선 매수랑 똑같은 권리인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들어오면 원래 1등은 자동으로 뭐가 된 거라 그랬죠? 차순위. 그러면 그 지위는 포기할 수 있고,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2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골라라라는 건데, 요런 게 곧잘 나오는데요. 나오면 뭘 애워서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쭉 보다 보면 경매하고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에 보면 기일을 바꿔주세요. 이거는 경매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말 그대로 본인,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변호사가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규정되어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규정된 업무가 아니에요. 25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개사법에도 금지 행위가 있듯이 매수신청 대리 파트에도 무슨 행위가 있겠어요? 금지 행위가 있겠는데 이것 또한 암기해서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면 해도 되는 행위를 반드시 하나 줄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볼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돼.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하는 행위도 역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되겠죠. 이중 등록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5번을 보니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행위. 이거는 원래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이런 거 하나 찾아내시면 돼.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6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잡아요. 26번 문제 별표. 두 가지 확인 설명서.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틀린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소공이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가요? 예. 근데 매수신청 대리 쪽 업무는 소공이 절대 하면 안 돼. 무조건 누가 해야 돼? 개공이 직접 하고 직접 출석하고 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매수신청 쪽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이 서로 다르대. 앞에 거 몇 년, 뒤에 거 몇 년? 앞에 거 3년, 뒤에 거 5년.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쓸 거 맞고요.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대리 입찰 후,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대리 입찰 후에 각각 작성 교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찰 후에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물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갈래.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리 입찰 전에 써줘야 되는 게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리 입찰 후에 써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번 틀렸고 4. 교부의 측면에서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쌍방교부, 거기다 쌍방교부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근데 경매 쪽 확인 설명서는 일방교부, 거기다 채색. 질문이요. 왜 경매 쪽 확인 설명서는 일방교부하지?
매도가 없어, 매도가. 예, 경매는 매도가 없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한쪽만 주는 게 맞습니다. 5번은 밑에 여백에다가 요거를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 써주나요? 없어요. 영수증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 받은 내용을 어디다가 써줄 거죠?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해 줄 거예요. 뭐는 없고 영수증제도 없어요. 그런데 대리보수는 매수신청 대리파트 보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영수증을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영수증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확인 설명서에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기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거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5번 보면 두 가지 확인 설명서 모두의 수수료가 필요적으로 기재되지는 않는다. 하나만 기재되니까. 그렇죠? 예. 27 틀린 것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당연히 그렇죠. 2번.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이런 거 설명해 줄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줘야지. 예, 경제적 가치. 자, 변호사가 매수신청 대리하는 거하고요.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하는 거하고요. 누가 더 잘할까요? 개공이. 무엇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가치를 변호사들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개공한테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공한테 이걸 허용하는 가장 궁극의 이유가 이런 거 설명 잘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변호사들은 모르잖아, 이런 거. 근데 그 대신 법률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우리한테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거 설명 잘해야 되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이거는 똑같아. 중개에서도 먼저 설명하듯이 당신이 나한테 이거 위임하면 얼마 주셔야 됩니다. 다 설명하는 게 맞아요. 4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 출석해야 되겠죠. 5.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7번을 잠깐 볼게요. 5번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봐요. 중개업 업무정지 먹으면 문을 열어, 문 열어? 왜 문 열어? 문 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시 안 해도 돼. 나 뭐 했다고? 업무정지 먹었다고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업무정지 안 당하고 대리 파트만 업무정지를 먹은 거야. 그렇죠? 그럼 문은 열어도 돼? 중개업은 해도 돼? 예, 왜냐면 이거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그 대신 요거는 표시를 해줘야 돼. 뭐라고? 나 지금 업무정지 먹었다고. 언제까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요거는 표시해줘야 돼. 이건 할 필요 없고. 왜 얘는 표시해야 된다고? 중개업은 할 수 있으니까. 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요거 표시해줘야 하는 게 맞아. 어디에다가? 출입문에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업무정지 중입니다. 이렇게. 28번 문제 풀기에 앞서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풀고 마칠게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9월, 10월 이제 강의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 강의하고 상관없이 올 시험이 여러분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쉽게. 예, 쉽게. 예, 2만 명 넘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예, 일자리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올해 시험 쉽게 내겠어? 어렵게 내겠어? 쉽게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올 거야. 그래서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뽑을 거니까 2만 명 넘게 올해 여러분한테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따시라고. 왜냐면 올해 같은 때 어렵게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나올 거니까 아무튼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여러분 이제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고 10월 달에 뭐 이제 총정리 특강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나 혼자 할까? 공부? 뭐 아니면 학원에 나와서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셔도 괜찮아.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절대 좋다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9, 10월에 독서실 끊어서 들어가시면 대부분 떨어져요. 이제 뭐를 쌓게 되냐면 모래성을 쌓게 된다고. 모래성 알죠? 모래성. 모래성 쌓아서 어떻게 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허송세월만 보낸다고. 그러니까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다져 나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고. 근데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 듣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학원 독서실에서, 학원 여기 뭐 자습실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쪽에. 그런 데서라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정들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정되는 정보라든가 또는 뭐 막판에 그 여러 가지 고급 정보.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 선생님들은 다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다 뭐 20년 가까이 강의하신 분들인데 대충 감이 오는 거 있을까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언제 다 풀어요? 9, 10월에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자료들이 가장 좋은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못 보고 시험장에 간다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라고요. 자,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틀린 거 1번. 개공이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즉 폐업 때문에 이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이 뜻이죠. 그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은 아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공은 매수 신청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있어서 물건을 조사를 하니까 물건이 굉장히 뭐해?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금지행위입니다. 3.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그 영수증에는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거기 등록한 인장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대리업 인장이야, 중개업 인장이야. 중개업 인장을 같이 쓴다 이 말이야. 같이 써. 따로 등록하지 않고. 4. 소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소공은 매수신청 대리 못합니다. 못해. 왜 못해? 개공인만 하는 거야. 개공만. 소공이 하는 거 아니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거기다 채색할게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다 채색하시고,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의 휘장, 뭐 아니면 법원의 명칭 이런 거를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면 그걸 뭐 할 수 있대?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현재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면 써도 되는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는 뭐 끝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먼저 문제 풀고 풀어드리는 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예습을 좀 해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전범위 예습해 오셔야 돼요. 전범위.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수요일날 중개사법이면 화요일날 수업 마치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 전범위 공부하셔야지. 전범. 예.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4번 하시는 거예요. 4번.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